들어서 감염관리,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감염이라는 건 병원체들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증식이 되고, 그리고 다른 전염을 시키거나 내가 증상을 나타내거나 하는 것들로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이 사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숙주로 이런 여러 가지, 저희는 가장 마지막에 걸 기억하는 건 너 우리가 숙주일 수 있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합니다. 좀 전에 강의에서 보셨던 내용을 조금 더 단순화시켰습니다.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건 병원체가 있고요. 그리고 병원체가 있다고 모두 다 감염이 되진 않습니다. 걸릴 만한 사람, 여기서 이제 그걸 감수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걸릴 만한 사람이 있고요. 그게 어떤 링크든 연관이 되는 경우 감염이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체의 전파를 막는 거, 그걸 저희가 격리라고 얘기하고요. 숙주가 안 걸리게 하는 거, 그걸 예방 혹은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염원이 안 떠돌게 하는 거, 이걸 방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뒤에 제가 사진 한 장 다시 붙여놓긴 했는데요. 2020년부터 저희는 방역 하면 갑자기 이렇게 등에 뭘 메시고 뭘 이렇게 뿌리고 다니시는, 이걸 방역이라고 얘기하시는, 실제로 저희 교수님들 중에도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환자분이 응급실에서 시술실로 올라갔는데 시술실 올라간 상황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응급실에서 한 검사가 양성이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시술실에서 매우 뭐라 그래야 되나, 분노에 찬 목소리로 전화를 해서 빨리 방역을 하라고 저한테 막 소리를 지르시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굉장히 난감했어요. 실제로 뭘 해드려야 되는 걸지. 그때 그분이 하신 얘기가 딱 그거였어요. 와서 뭐라도 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선생님, 기억하셔야 할 게 이렇게 남대문 시장의 부흥을 위해 여러분들이 모두 일렬로 서서 남대문 시장에 소독제를 뿌리는 광경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오픈된 상황에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닥 크게 의미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사실은 닫힌 공간에서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기 중에 에어로졸로 잘못하면 흡인될 수 있어서 공기가 이렇게 닫힌 공간에서는 뿌리는 거 반대합니다. 그래서 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한 그림이 자꾸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격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표현하는 건 좀 어렵고요. 그러나 아직도 공간적으로 같은 공간을 모으고, 혹은 같은 전파의 유형을 가진 분들을 모으는 그런 것들을 저희는 격리라는 개념으로 설명드립니다. 감염관리 시작하고 제가 들었던 가장 큰 비난은 딱 이 앞페이지에 답이 나왔습니다. 저희 어른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할 줄 아는 말은 손위생밖에 없느냐고. 굉장히 심하게 야단 많이 맞았습니다. 제가 2009년인가는 굉장히 아주 흥미로운 동영상을 한 편 받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환자에게 다가가는 의료진에게 환자가 묻습니다. 손 씻으셨어요? 라고 의사선생님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의사선생님이 씻었다고, 정말 예쁜 여자 선생님이 씻었다고 얘기했더니 환자가 잠시 숨을 멈추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죄송하지만 제가 보는 앞에서 한 번만 더 씻어주실래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외국에서는 아까 사실 이게 굉장히 공신력 있는 곳에서 만든 그 동영상을 보고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아서 어느 날 저희 회의에서 우리도 환자들에게 이런 걸 알리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드렸다가 저희도 교수님께 네가 환자와 의사 사이의 라포를 끊어먹으려고 작정을 하지 않고는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거다. 여기서 굉장히 야단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좀 이따가 선생님들이 실제로 실습을 해보시는 그 이제 뷰박스에 보시는 거를 저희도 행사 자주 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하나 있었냐면,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선진국물을 수입하는 마음으로 뷰박스를 대형 스크린이랑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뷰박스에 손을 넣으면 스크린에서 보이게. 그리고 그러나 매우 행사의 호응도가 떨어져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지나가시는 노 교수님의 발을 걸고 한 번만 해줘. 그랬더니 저희 노 교수님이 저한테 뭐 그래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가서 손을 씻고 오셔서 거기다 딱 비눗박스에 손을 넣는 순간 제가 그 교수님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생각해서 껐습니다. 빵! 왜 그랬을까요? 교수님 평생 수술하신 분이세요. 굉장히 유명한 서전이셨고요. 그리고 정말 손 잘 씻는 명인으로 유명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평생 선생님들 저희가 그 유명한 의학 드라마를 보면 나오죠. 그렇게 가서 손을 샤샤샤 씻고 딱 손을 들고 들어가는 이분은 평생 그 손질을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손에 어마어마하게 잔금이 많으신 거예요. 근데 그 잔금에선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이따 바르실 화학물질이 실제로 그렇게 잔금이 있으면 손질을 하지 않는 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명인을 손에 갖다가 딱 넣으셨는데 그 자글자글한 잔금에 하얀 형광물질이 막 이렇게 다 보여서 그분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고려해서 제가 얼른 껐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손위생을 하시는 것에 여러 가지 난점들을 미리 설명드린 거예요. 손위생 왜 중요하냐고요? 실제로 그런 연구 결과가 하나 있더래요. 보통 성인이 1시간에 7번 이상 이 목 위로 손이 간대요. 그러니까 뭐 머리도 이렇게 만지고요. 코도 만지고요. 하면서 1시간에 7번 이상. 1시간에 손을 몇 번 씻으세요? 1시간에? 그죠? 근데 7번 얼굴을 만져요. 왜 이 얘기 드리느냐면 제가 몇 년 전에 사고를 한 번 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아침에 7시 반에 회의를 하는 게 몇 달에 한 번씩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7시에 회의하자고 했더니 저희 원장님께서 야 해는 뜨고 하자 그래가지고 7시 반으로 바꿨습니다. 또 원장님은 모르세요. 제가 7시 반에 회의한다고 저 7시 반에 오지 않습니다. 7시 반에 오시는 건 원장님이세요. 저는 6시 반에 도착해서 회의를 준비합니다. 그날도 한겨울에 6시 반에 출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코가 맹맹해지며 콧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코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눈손잡이를 잡았어요. 그리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내 뒤에 만진 사람은 나랑 똑같은 증상을 보일까? 그죠? 왜 이 얘기 드리냐면 선생님들이 만지신 장소들 그 수많은 저희 사실은 하이터치 에어리어라고 손이 다빈도로 만져지는 곳 좀 전에 말씀 교수님 해주신 것처럼 눈손잡이 엘리베이터 버튼 몇 년 전까지 해마다 여름이 끝날 때쯤이면 영국 BBC는 엘리베이터 버튼에서 슈퍼버그가 분리됐다 이런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 앞에 사람이 어떤 사람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는지 제가 아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모 감염내과 교수님은 버스를 타시거나 지하철을 타시면 절대로 손잡이를 잡지 않습니다. 가능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근데 이렇게 앉아봐도 자, 오른손을 잠깐 들어볼까요? 오른손에 뭐 묻었어요? 안 묻으셨으면 안 묻으셨으면 그냥 알코올 소독제 같은 것으로 손을 닦으셔도 됩니다. 묻으신 경우에는 물과 비누로 씻으시는 걸 권하고요. 그러나 아무것도 안 묻은 손에도 39,000마리에서 460만 마리 정도의 세균이 상주합니다. 근데 얘는 그냥 워낙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얘를 없애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손, 두피, 팔, 겨드랑이, 복부 이런 곳에 세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균은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3개가 되는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2배가 되는 과정이 훨씬 더 세균들에게 익숙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손 씻기 통해서 이런 인플루엔자, 호흡기 감염, 장관 감염, 많은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딱 시작하고 병원에 문진대를 만들었어요. 들어오면 이제 거기다가 나 이제 2주 이내에 뭐 외국 갔다 왔는지 열 나는지 뭐 이런 거 이렇게 쓰는 민원 전화 받았습니다. 볼펜을 소독하는 걸 못 봤다고.
이럴 때는 이제 사실 그때는 저도 굉장히 구석에 몰려있는 상태라 분노를 조절할 수 없었으나 잠시 마음을 한 번 더 가다듬고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하고 끊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권하고 싶은 건 그 볼펜을 만지고 손을 씻으시는 게 더 중요하지. 누군가 앞에 사람이 만진 볼펜을 그 다음 사람에게 전해주기 위해 계속 그걸 닦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건 매우 비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 손을 잘 씻는 습관은 본인 건강은 물론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 셀프 백신이다라는 굉장히 좋은 포스터를 질병관리청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손위생이 필요한 시점. 자, 욕을 해야 되는데 욕을 하기 전에 늘 대상을 잘 판단해야죠. 혹시 부산 분 계세요? 부산이 고향이시거나 부산에 사시는 분? 네, 다행이네요. 욕을 하기 딱 좋은 상황이 됐습니다. KTX가 올해로 20년이 됐습니다. 20년 전 KTX가 오픈하기 전 저는 무료 시승 시계 목숨 걸고 매달려서 서버를 다운시키며 들어가 시승권을 따냈습니다. 저는 굉장히 생각보다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부산에 갔어요. 부산 갔으니 남들 하는 거 다 해야죠. 자갈치 시장 가서 회를 굉장히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저는 보기보다 효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거 우리 엄마도 드시게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택배를 부탁드리고 저는 다 먹고 나왔죠. 나왔는데 같이 간 동생이 갑자기 배가 아프대요. 그래서 화장실에 갔습니다. 이게 2003년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2003년 자갈치 시장에 공중화장실에 비누가 없더라고요. 물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나 어쨌든 제 동생이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시간 동안 제가 뭘 했겠어요? 남이 손을 씻나 안 씻나 봐야죠. 그죠? 직업병입니다. 일종의. 앉아서 아니라 서서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한 10분 동안 한 20명 정도의 사람이 다녀갔습니다. 몇 명이나 손을 씻었을까요? 네? 굉장히 후하십니다. 아무도 안 씻고 갔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악한 상황이었고요. 사실 재반 여건이 안 돼 있는 거 맞았습니다. 아무도 안 씻는 거 저 괜찮았습니다. 근데 중간에 그 횟집 사장님이 다녀가시는데 굉장히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가시는 회 사장님을 붙들고 싶었습니다. 가서 회를 취소해야 되나? 라고 5번쯤 고민했습니다. 실제로 화장실 이용하고 손을 씻는 수익률이 얼마나 되느냐? 20% 정도를 얘기해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코로나하고 굉장히 많이 증가됐지만 실제로 코로나 이전에 근데 정말 재밌는 건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대요 데이터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거 이유 왜 손을 안 씻으세요의 이유 1번이 뭘까요? 그건 사실 이제 좀 더 사회적으로 포장을 좀 전에 나온 답은 귀찮아서인데요. 사회적으로 조금만 더 포장을 하면 답이 뭐였냐면 시간이 없어서 very busy. 이게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 이용 후 음식을 준비할 때 기저귀 갈거나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그리고 쓰레기 취급하고 아픈 사람을 간병할 때 음식을 먹기 전에 음식을 먹기 전에 이건 사실은 본인의 건강에 대한 부분이라 이 부분은 저는 사실은 본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음식을 하시거나 그죠? 다른 사람을 케어하실 때 손위생을 꼭 권유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그림 보시면 손바닥에 여기가 이렇게 메인 저희가 흔히 말하는 손금 생명선과 뭐뭐뭐 하는 두뇌 선이 있는 요 부분 잘 안 씻어져요. 진짜로. 이 부분 잘 씻으시라고. 그리고 이 네일 베드라고 이 손톱 이 뿌리 부분 여기 잘 안 씻어져요. 그래서 여기 잘 씻으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포스터를 붙여요. 자, 혹시 3살이나 4살 이제 막 이제 스스로 자립심이 매우 심해질 나이의 아이들에게 손을 씻으라고 얘기하시면 아이들도 손바닥과 손등은 씻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보통 이런 포스터를 붙이시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 많이 빠져요. 엄지손가락 씻으시라고. 그리고 혹시 눈에 보이는 오염이 없으면 그냥 알코올로 마찰해서 씻으시라고. 그래서 요 6개의 단계를 손 씻는 걸 모르셔서 이걸 붙이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손을 씻으면 빠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붙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한참 유행일 때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자, 기억하십니까? 선거 때 우리 선거장 앞에서 뭘 나눠줬어요? 일회용 장갑을 나눠줬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제 원래 아예 제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사실 점심을 거의 먹어본 기억이 없는데 그 문 바깥을 안 나갔었는데 어느 날 학교 식당을 갔는데 학교 식당에 그 일회용 장갑이 박스로 있으면서 그 장갑을 뽑아서 식판을 들어라 라는 굉장히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게 있어서 저를 좀 힘들게 했습니다. 굉장히 저희가 선거 때 이 박스 어마어마하게 쌓였었다라는 얘기들 하세요. 자, 그리고 실제로 장갑을 끼고 다니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 장갑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장갑을 반대하는 게 아닌데 장갑을 벗으시면 뭐가 느껴져야 되냐면 그 안에 촉촉하고 따뜻해진 손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미생물이 자라기 딱 좋은 그 배지를 여러분이 만들어 주시는 거고요. 보통 장갑 벗으시면서 오염이 될 수 있어서 장갑은 절대로 손위생의 대용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환자의 혹은 어떤 사람의 그러니까 기저귀 치우고 나서 어떤 분이 애 봐주시는 분을 이렇게 봤는데 기저귀 갈고 그 손으로 공갈적 꼭지를 쥐어서 애 입에 물려주는 걸 보고 경악하셨던 저희 어떤 어머니 계시네요. 그런 얘기도 이런 자료가 있어서 꼭 환자 아니어도 제가 어떤 더러운 거 만지고 다른 곳으로 옮겨갈 땐 꼭 중간에 손위생 하시라고. 그래서 근데 참 코로나 시작이 됐을 때 손소독제가 품귀 현상이었죠. 어마어마하게 비쌌습니다. 갑자기 가격이 오르는데 답이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순간이 지나니까 걔가 그냥 인테리어가 됐어요. 있긴 한데 쓰는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는. 그죠? 손위생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손을 씻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시는 거 필요합니다. 손소독제를 놔주시든 물과 비누를 놔주시든 제가 가는 어느 식당은 식당 문 앞에 세면대를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비누가 있어요. 그 집이 내일 밤 올까요? 감자탕 집이에요. 보통 그러면 이제 다시 대부분 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물티슈를 달라 그래서 손을 잠시 씻으실 텐데 그 가게는 문 앞에 세면대를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손 씻기 물품을 지원하시고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비누 그리고 타월이든 그러니까 페이퍼 타월이든 천 타월이든 가능하면 그런 것들이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방법들 왜냐하면 청소 방법을 배운 적 있으세요 혹시? 청소 방법 청소를 제가 어느 날 어느 강의에 가서 청소 방법을 가르쳐 드린 적이 있어요. 청소는 깨끗한 곳에서 더러운 곳으로 가는 거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거고 내가 이 방을 청소하려고 하면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 방향을 정해라 라고 강의를 했어요. 근데 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욕할 거야. 근데 강의가 끝나고 굉장히 그거에 인상 깊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때 답만 그거였어요. 그래서 설거지 할 때 깨끗한 그릇부터 닦으시는 거예요 라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는데 끝나고 났는데
굉장히 깨달음을 얻으신 어떤 분이 굉장히 감동적이었다고 얘기해서 어쩌면 우리는 당연하다 생각하는. 왜냐하면 저희가 실제로 병원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가서 이렇게 청소하시는 걸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물끄러미 볼 때가 있어요. 근데 뭘 보면 어떤 거에 놀랐냐면 가끔은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닦아 내려오세요. 아래서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U자형을 나름 굉장히 계획적이세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 그래서 말씀드린 방법, 실정주의사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 그리고 저희 요번에 저희는 손위생 잘하는 분에 대해서 배지를 만들었습니다. 배지는 뭘 만들었냐면 수달이라는 동물 아시죠? 근데 그게 한자로 손 숫자에 달인할 때 달자를 붙여서 손 잘 씻는 분. 그래서 수달 마크를 만들어서 한 3개월에 한 번씩 상을 드려요. 이런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대신 3개월에 한 번씩 그 부서에서 추천하시는 분들 상을 드리면서 제일 좋은 거 뭐예요? 돈이요. 저희 돈 드려요. 그래서 근데 이게 개인상이거든요. 어떤 부서에 어떤 선생님께 10만 원을 드렸더니 왜 하필이면 그 팀은 10명이었을까요? 그 상 받는 날 이 선생님이 아팠어요. 그랬더니 남은 9명이 와서 10,000원씩 나눠 갖자가 그걸 받아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분노했었어요. 뭔가 어쨌든 리워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리워드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위생, 비누 있어야 하는데 가능하면 작은 거. 왜냐면 비누가 물러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쓰는 부분이라 가능한 작은 거. 그리고 가능한 액상이 좋습니다. 근데 그리고 요 용기도 여기 용기를 잘 두셔야 얘가 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실 이렇게 너무 큰 거 말고 뭐 이렇게 너무 여러 사람이 닿는 거 말라고 권합니다. 실제로 권할 때 손위생 제가 손위생을 통해 가장 감명 깊은 교훈은 그러니까 무조건 물과 비누가 보이니까 손이 씻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무조건 씻어라 라고 저희 어르신이 권하셨습니다. 그래서 씻을까 말까 망설이지 말고 무조건 씻어라 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이런 여러 가지 리플렛 있어요. 정말 근데 기억하는 건 저는 어렸을 때 세숫대야에다가 물 받아서 세수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 감염관리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흐르는 물과 비누 혹은 흐르는 물과 소독 비누 이런 걸 쓰라고 환경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그죠? 그러나 흐르는 물을 꼭 권합니다. 권하는 것. 그러나 흐르는 물이 아니어도 꼭 손 씻으시라고 권하고요.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해보시는데 잘 안 씻으시면 남습니다. 손에 손금이나 네일베드나 이런 거 남고요. 호흡기 예절은 좀 전에 호흡기 얘기하시면서 사실 저희는 좀 전에도 제가 버스를 타고 왔는데 제 옆에 앉으신 분이 타자마자 저한테 저 때문에 가느냐고 물으셔서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하고 그때부터 이런이 기침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종로 3 간대. 나 종로 1가까지 가야 되는데 굉장히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기침을 어느 순간부터 기침을 하면 매우 사람들의 중점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호흡기 예절 고민합니다. 그래서 가리시라고 저희가 호흡기 에티켓을 2009년 신종플루 때부터 호흡기 에티켓은 워낙 어마어마한데 고민은 혹시 그걸 잘 못 지키시는 분들이 있어서 고민을 하고요. 마스크 해서 그리고 가능한 거리두기 이게 제가 5월 31일인가 그룹홈을 한 곳 다녀왔습니다. 어느 보건소에서 그룹홈을 좀 봐달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그룹홈이라 해서 굉장히 뭔가 특이한 곳이라서 기억했는데 갔더니 빌라의 한 채를 빌리셔서 그러니까 한 집인 거죠. 가족들이 가족처럼 지내시는데 선생님도 참 힘드시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는
1m 거리두기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죠? 그거 어렵고요. 마스크 그렇다고 24시간 쓰고 계시라고 할 수도 없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던, 그러나 어쨌든 기침 예절은 계속 리마인드를 시켜주셔야 하고요. 기침하시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손 씻으시라고를 연결해 주시는 게 조금 더 맞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양쪽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얘기고요. 마스크는 얼마에 한 번씩 갈아요? 마스크는 얼마에 한 번씩 갈아요? 정답은 젖으면 갑니다. 왜냐면 마스크 안에 필터가 있어요. 근데 그 필터가 젖으면 마스크의 방어 효과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가장 난관에 부딪혔던 사건, 코로나 시작하고, 물론 그 전에도 제가 그다지 열심히 목욕탕을 드나들진 않았습니다만은 코로나가 딱 시작되고 났는데, 이 두 번째 해인가? 겨울은 너무 추운데 집은 더 추운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저희 사실 저는 좀 이상한 동네 살아서 저희 옆집이 목욕탕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욕탕에 갔어요. 갔더니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탕 안에도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세요 라고 써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젖으면 사실은 얘는 방어력이 없는데, 그래서 당당하게 맨얼굴로 들어갔더니 다 쓰고 계신 거예요. 나만 안 썼어요. 그쵸? 이러다 또 비난받겠다 싶어 바로 나와서 다시 마스크를 쓰고 들어갔어요. 탕 안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경우가 딱 한 경우 있어요. 언제일까요? 머리 감을 때는 벗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에 그 샤워 꼭대기에 걸어 놓으셔서 사실 좀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 혹은 대중교통일 땐 마스크 쓰시라고. 근데 마스크가 이렇게 사실 옆이 다 뜨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잘 꼭꼭 얼굴에 맞춰서 쓰시라고. 첫 마스크 안 쓰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게, 마스크, 코로나 시작할 때 맨 처음에 마스크가 일주일이 지나니까 10배가 올랐더라고요. 마스크 엄청나게 풍겨서 저희 마스크 번호표 받고 잘 받았죠? 그러나 어느 순간이 지나니까 마스크 공장들이 망했다는 소리를 들어서 저 굉장히 안타까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젖었거나 더러워진 마스크는 쓰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얼굴에 딱 맞게 쓰시라고. 이렇게 머리 위로 올리는 아주 신박한, 이 신박보다 제가 조금 더 쇼킹하게 신박한 걸 엊그제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선글라스를 이 목 뒤로 이렇게 걸고 다니시는 분들 아시죠? 마스크를 목 뒤에 걸고 다니는 분을 제가 보고 굉장히 신박한 아이템이야 라고 생각했던, 근데 이러지 마시라고 권하지 않는, 사실 코 아래로 내리거나 이 부분이지 저는 가장 걸려요. 마스크 왜 써요? 앞에 있는 것들, 앞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거르기 위해 씁니다. 근데 자꾸 마스크를 만져요. 그러면 사실은 그 더러운 오염물을 여러분 손으로 계속 직접 만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 선배 중에 한 분은 진지하게 저한테 화를 내셨다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얼굴이 작아요. 마스크가 자꾸 걸러내린대요. 그래서 저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 얘기 마지막 이거를 많이 물으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환경관리의 1번을 왜 환기로 집어넣느냐면 서울시가 만드셨던 어마어마하게 임팩트 있던 표어였습니다. 1시간에 10분씩 환기를 하면 감염률이 10분의 1이 됩니다. 서울시가 만들어주셔서 저는 여러 군데서 들으면서 매우 임팩트 있다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환기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창문을 이용한 자연환기, 환기라는 개념을 얘기하면서 창문을 여시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이거를 전문가에게 배웠어요. 건축하시는 분이 가르쳐 주셨는데 바람에겐 길이 있대요. 이쪽 문을 열면 이쪽 문을 마주 열어서 길을 만들어줘야 된대요. 문을 여는 거 좋대요. 그리고 정 안 되면 옆에라도 한꺼번에 열어서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가장 좋은 건 쭉 길을 만들어주는. 왜 이 얘기를 그분이 해주셨냐면 보통 우리 환기 해서 문을 열면 공기가 거실에 모인대요. 그 얘기 하셔서 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최소 3번 이상 매회 10분 이상 창문을 여는데 가능하면 길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코로나 때 서울시 역학조사팀 여러 번 저희 병원 오셨는데요. 병원에 오시면서 가장 한탄하셨던 거 먹방, 창문이 하나도 없는, 그리고 환기도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지 안 된다고 말해야 되는지 애매하다라고 하시는 그런 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방에 뭐라도 있어야 한다 생각했어요. 공기청정기라도. 그러나 공기청정기가 환기를 대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환기량을 보충하는, 그리고 제가 사실 저는 이제 공기청정기 집에 있는데요.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마다 집에 크기에 비해 공기청정기는 너무 스몰하다고, 아주 소형이라고 다 비난하셔서 굉장히 큰 공기청정기를 샀어요. 얼마네요? 냉장고만 해요. 근데 중요한 거, 이게 사실 그게 살 때 그냥 싸서 샀지 크기를 몰랐어요. 제 동생이 야 오늘 그거 온대 그랬더니 좀 이따가 화를 내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크기를 보긴 했어? 그러는 거죠. 그래서 몰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 그거 메고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짜 이거보다 커요. 이 담보다, 여러분 보시면 이 담보다 공기청정기가 커요. 뜯을 수가 없어요. 마루에 그냥 청정기가 박스돼 있어요 지금. 제가 좀 게으릅니다. 왜 얘기 드리느냐? 적당한 크기, 그리고 중요한 거 청정기 많이 설치하시고요. 교환주기, 필터 교환주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얘기 하나 더 드릴게요. 에어컨 필터 청소 하세요? 에어컨 필터 청소 혹은 에어컨에 그 실외기 필터까지 청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환주기, 그런 관리 필요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직도 방역을 뿌리는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닦으셔야 돼요. 제일 어려워요. 그러나 감염관리는 수고로움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가 시작되고 엘리베이터 버튼에 어느 날 보니 뭔가 새로운 필름이 붙어 있어요. 그게 구리가 코팅됐대요. 그죠? 구리가 코팅됐다고 걔가 만능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닦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상적인 소독의 생활화를 권합니다. 문을 열어 환기는 하고요. 보호구 해주셔야 돼요. 저는 매우 쎄한 거 좋아해서 늘 오버하며 소독제를 믹스합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말하는 차용소산 같은 낙스를 가지고 환경을 청소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1번은 뜨거운 물로 하시면 정말로 화생방 훈련과 거의 비견될 만한 저기가 가능합니다. 2번, 그 농도를 잘 안 지켜주시면, 실제로 농도와 함께 보호구 잘 안 해주시면 실제로 쓰러지신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화장실 같이 환기 잘 안 되는 곳에서 농도 잘못 맞추시면 쓰러지실 수 있습니다. 희석하실 때 희석 농도 잘 지켜주시고, 마지막 그걸로 환경 잘 닿는 곳은 다 닦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준비물품은 소독제, 찬물, 그죠? 대걸레, 일회용 천, 폐기물 봉투, 갈아입을 옷, 매우
매우 역력한, 예, 저도 이런 생각은 안 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죠. 자주 접촉하는 곳, 손잡이, 팔걸이, 스위치. 꽤 오래전에 나온 보고서 중에 그런 거 있습니다. 호텔에서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걸린 사람이 묵었던 호텔, 이 손님이 퇴실하고 나서 보니 리모컨 손잡이, 그 다음에 전화기, 그분이 쓰신 필기구, 문손잡이 다 인플루엔자 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실, 키보드, 책상, 의자, 전화, 화장실, 수도꼭지, 문손잡이, 덮개, 화장실 표면 등을 닦으시라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청결한 곳에서 오염된 곳으로, 그리고 만약에 그 도구가 오염되면 바로 교환해 주시고, 예, 높은 곳에서 낮은 곳, 그 다음에 공용 물품은 꼭 닦으시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자, 닦았잖아요. 이제 여러분 손을 씻으시고요. 필요하시다면 샤워하시라고. 그래서 청소 방법은 이렇게 막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예, 방향을 꼭 정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쪽 방향으로, 아까 갔다 왔다 하지 말고 한쪽 방향으로 가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청소 가능하시다면 공간마다의 이런 대걸레도 분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공용 공간, 뭐 화장실, 그리고 뭐 아니면 뭐 식당, 네, 가능하면 분리를 부탁드리고요. 하나의 걸레로 다 하는 거를 반대합니다. 소독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쓰고 있는, 사실 락스는 주방용 세제예요. 근데 그 회사에서 사실 환경소독용으로 레귤러라는 제품이 있긴 합니다. 근데 락스의 농도가 5%가 아니고 4.25%? 그러나 그 4.25%도 그냥 있어도 30일 정도 지나면 유효요소량이 줍니다. 고민하시는 부분 중 하나는 알코올이나 이런 걸로 닦으면 안 돼요. 알코올 자체는 매우 고가고요. 알코올로 넓은 공간을 닦으시는 걸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코올은 이 염소 제제보다 훨씬 휘발이 빨라요. 그래서 뚜껑을 열 때는 거기가 90%라고 쓰여 있을지언정 시간이 지나면 90%를 보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넓은 표면을 소독하기 위해서 알코올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독력 저하 혹은 화재도 가능해요. 예. 그리고 소독제 사용 시에 필요하면 안면 보호구까지 마스크 쓰시라고 얘기하고요. 만드는 방법, 이렇게 그냥 일상적인 표면 소독할 때는 500ppm 정도 괜찮고요. 화장실 1000ppm 가능합니다. 아주 조그만 공간인 경우에 알코올도 나쁘진 않습니다. 만드는 방법. 자, 우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00ppm 그냥 일상 표면을 할 때는 락스를 10cc 집어넣으시고 990cc를 채워서 1리터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500배 화장실, 분비물, 배설물 이런 경우에는 20cc 집어넣으시고 물 980cc 섞으시고요. 혈액이나 호흡기 오염물, 아까 노로바이러스 얘기하고 가셨잖아요. 저희 교수님이. 제가 노로바이러스 논문 읽은 것 중에 가장 기억나는 논문이 뭐냐면, 일요일날 점심에 먹은 게 노로바이러스가 저기 돼서 식중독에 걸린 아이가 월요일에 학교를 갔대요. 근데 이 아이가 학교를 가서 그날 같이 점심을 먹은 아이들, 그리고 이 옆에 앉은 아이들 다 노로바이러스가 걸렸대요. 근데 같은 반도 아니고 같이 밥도 안 먹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옆에 앉은 아이도 아닌데 노로바이러스에 걸린 아이가 있었대요. 찾았어요. 얘는 도대체 어디서 걸린 거야? 그랬더니 맨 처음에 걸린 아이가 복도를 지나다가 토했대요. 근데 자, 여러분 시설에 계시는 선생님들에게 여쭤보는 건, 토하는 거 그냥 놔두지 않잖아요. 치웠어요. 근데 거길 지난 아이가 노로바이러스에 걸렸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이런 호흡기 분비물 혹은 뭐 토한 거 이런 거는 10배 정도 희석한. 사실은 제가 읽은 것 중에는
2분의 1을 섞으라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요즘은 사실 락스농, 이 차염소선 같은 농도가 굉장히 높지 않아서 좀 덜한데, 저 어렸을 땐 매우 오래전 얘기입니다. 거의 뭐 이제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제 친구 중에 되게 이상한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월요일 날 새 실내화를 신고 온 거예요. 야, 너 실내화 샀냐?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하는 말이 실내화에 락스 원액을 부었대요. 그랬더니 고무가 호로로로로 녹더래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농도가 높았나 봐요. 그래서 내가 말을 더 이상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도는 너무 높은 걸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혹시 오염이 심하거나 하시면 농도를 좀 조절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들이 계신 곳에서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